봉이 김선달이 무더운 여름날 욕심쟁이 양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늘을 팔아넘긴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정자나무 그늘을 판 김선달.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평양성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는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을 백성들이 땀을 식히며 쉬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궂은 박양반이 씩씩대며 나타났어요. 에이, 이 시원한 나무 그늘은 내 집 앞바닥에 있으니 다 내 것이다. 감히 천한 백성들이 어디서 공짜로 바람을 쐬느냐. 당장 모두 비켜라. 박양반은 백성들을 쫓아내고 혼자 넓은 그늘을 독차지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달은 박양반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늘을 저에게 파시지요. 김선달은 박양반 앞으로 가서 넙죽절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양반님, 정자나무 그늘이 어찌나 시원한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혹시 이 그늘을 저에게 파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황금 10냥을 드리겠습니다. 박양반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나무 그늘을 돈 주고 사겠다니 김선달이 드디어 미쳤구나. 좋다. 황금 10냥을 내놓으면 이제부터 이 정자나무 그늘은 모두 내 것이다. 김선달은 기분 좋게 돈을 내고 계약서까지 확실하게 받아 챙겼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자나무의 긴 그늘도 점점 움직여서 박양반의 직마당을 지나 안방 문턱까지 길게 들이쳤답니다. 바로 그때 김선달이 대문을 콩 열고 박양반의 안방으로 쑥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랫목의 대자로 편안하게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잠을 자다 깜짝 놀란 박양반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김선달아, 감히 양반의 안방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 눕다니 정신이 나갔느냐. 그러자 김선달은 눈을 비비며 계약서를 쓱 내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반님? 저는 제 돈 주고 산 나무 그늘 위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해가 움직여서 제 그늘이 여기 안방까지 들어왔으니 이 안방도 지금은 제 땅입니다요. 밤이 되자 더 황당해진 소유권. 박양반은 기가 막혔지만 자기가 직접 판 그늘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웃긴 일은 밤에 일어났어요. 달이 떠오르자 정자나무에 달빛 그늘이 박양반의 장독대와 부엌까지 구석구석 퍼졌지요.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을 잔뜩 데려와 박양반 집마당에서 꽹과리를 치며 신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제 그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노십시오. 박양반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화를 내자 김선달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억울하시면 제 그늘을 다시 사가시든가요. 대신 지금은 인기가 많아졌으니 황금 100냥을 내셔야 합니다. 결국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화병이 나기 직전이었던 박양반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받았던 돈의 10배인 황금 100냥을 김선달에게 주고서야 그늘을 겨우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돈도 잃고 망신도 당한 박양반은 그 뒤로 다시는 백성들에게 심술을 부리지 않았고 김선달은 그 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수박을 잔뜩 대접했다는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평양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봉이 김선달의 가장 어이없고 기발한 말다툼 해결법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시장의 잔소리꾼을 말 한마디로 KO 시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뺨을 때렸으니 돈을 내놓으시오. 뺨을 팔아버린 김선달. 어느 날 김선달은 평양시장을 걷다가 한 생선 장수가 가난한 백성에게 억지를 부리며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 당신이 내 생선을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생선이 상했잖아. 돈을 안 내면 여기서 못 가.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돈을 내라는 생선 장수의 억지에 백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김선달이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장수 양반. 지나가던 사람의 손길 한 번에 상할 생선이라면 애초에 썩은 생선이 아니오. 위험한 사람을 괴롭히시오. 김선달이 전곡을 찌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생선 장수가 김선달의 덜미를 잡고 소리쳤어요. 이 참견쟁이 놈아, 내가 뭔데 상관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네 뺨을 때려주마. 제 뺨을 사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피했겠지만 우리의 김선달은 오히려 자기 뺨을 툭툭 치며 씩 웃었습니다. 오호라, 내 뺨을 때리시겠다. 좋습니다. 마침 요즘 돈이 필요했는데 내 뺨을 당신에게 단돈 황금 5냥에 팔겠소. 한 번 때릴 때마다 5냥씩 내기로 하고 어디 마음껏 때려보시오. 생선 장수는 기가 막혔어요. 하, 이 미친놈 보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때릴 줄 알고. 좋다. 예쁘다. 황금 5냥. 내 돈 주고 산 내 뺨맛 좀 봐라. 생선 장수는 주머니에서 황금 5냥을 김선달에게 휩 던지고는 손바닥을 크게 휘둘러 김선달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김선달은 아파하기는커녕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 거래가 성립되었군요.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김선달은 집으로 가지 않고 생선 장수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장수가 생선을 팔려고 하면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장수가 밥을 먹으러 가도 옆자리에 앉아 쳐다보았지요. 장수가 폭발하여 소리쳤어요. 이 끈거머리 같은 놈아,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야? 김선달은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몸은 제 것이 맞지만 이 오른쪽 뺨만큼은 당신이 돈을 주고 산 당신 물건 아닙니까? 제 물건을 주인이 관리하겠다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저는 제 뺨을 당신 곁에 두려는 것뿐입니다. 제발 내 물건을 가져가시오.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맞네. 저 장수가 김선달 뺨을 샀으니 저 뺨은 장수네 집 장독대에 얹어두어야겠네. 하루 종일 김선달을 달고 다녀야 했던 생선 장수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화를 내며 쫓아내려고 밀치기라도 하면 김선달은 뭐라? 내 몸에 손을 대다니 왼쪽 뺨 거 사시려고요? 이번엔 열량입니다. 라며 넋으레를 떨었으니까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장사도 망치게 된 생선 장수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김선달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쪽 뺨 좀 데리고 멀리 가주십시오. 내가 냈던 황금 5냥은 안 받을 테니 제발 가세요. 김선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물건을 환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 가져가기 싫으시면 영수증 파기 비용으로 황금 50냥을 내십시오. 결근 생선 장수는 자신이 괴롭혔던 백성에게 사과하고 김선달에게 황금 50냥을 바치고서야 겨우 김선달 뺨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었답니다. 억지 부리던 상인을 역대급 역지로 참교육한 봉이 김선달의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봉이 김선달이 무더운 여름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 황당하고도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겠소? 평양 최고의 구단포를 울린 김선달. 평양성 안에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가장 큰 전당포인 평양 구당포가 있었어요. 그곳의 주인인 최 씨는 눈앞에서 일전이라도 손해를 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엄청난 지독한 구두쇠 역시요. 어느 날 김선달이 양손을 텅텅 빈 채로 당당하게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이, 최 사장, 내가 아주 귀하고 특별한 보물을 맡길 테니 황금 10냥만 빌려주시오. 최 씨는 김선달의 빈손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보시오, 김선달, 전당포는 물건을 맡겨야 돈을 주는 곳이요. 도대체 뭘 맡기겠다는 거요? 이 시원한 바람을 맡기겠소. 김선달은 주머니에서 부채를 꺼내 최 씨의 얼굴을 향해 휘익, 휘익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최 씨의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바로 이 바람이요. 지금 평양성에서 가장 시원한 대동강표 성정바람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내가 이 바람을 담보로 잡힐 테니 돈을 주시오. 최 씨는 황당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치지 마시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보관한단 말이요. 그러자 김선달은 미리 준비한 커다란 한지 봉투를 꺼내 허공에 대고 휘닦아채더니 입구를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자, 이 봉투 안에 방금 그 시원한 바람을 꽉 채워 넣었소. 내가 3달 뒤에 이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그때까지 이 바람 봉투를 절대 열지 말고 전당포 창고에 소중히 보관해 주시오. 만약 훼손되거나 바람이 빠지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는 계약서를 씁시다. 최 씨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차피 종이봉투잖아. 3달 동안 창고 구석에 던져두기만 하면 이자까지 지가 알아서 갚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바람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지가 어떻게 알겠어. 최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황금 10냥을 내주었답니다. 3달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어요. 약속 날짜가 되자 김선달이 돈을 들고 전당포에 나타났습니다. 최 사장, 여기에 빌린 돈과 이자가 있어. 이제 내가 맡긴 보물인 바람 봉투를 돌려주시오. 최 씨는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였던 종이봉투를 꺼내
가볍게 던져 주었어요. 자, 여기 있어. 찢어지지도 않고 그대로요. 그런데 봉투를 받은 김선달이 갑자기 봉투를 그에 대보더니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망했다. 내 소중한 여름바람이 가을바람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구나. 최 사장, 내가 분명히 시원하고 촉촉한 대동강 여름바람을 맡겼거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봉투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억지에는 더 큰 억지로. 최 씨는 기가 막혔어요. 이봐요. 바람이 살고 죽는 게 어디 있어. 종이봉투는 멀쩡하지 않소. 김선달은 계약서를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보관을 잘못해서 바람의 성질이 변했으니 이건 계약 위반이요. 자, 계약서대로 100배인 황금 1000냥을 물어내시오. 안 그러면 당장 관하로 가서 사또 재판을 받읍시다. 전당포 주변에 모여든 평양 백성들은 김선달의 황당한 주장에 웃음을 참느라 끄끄거렸어요. 아이고, 전당포 주인이 바람 관리를 못해서 바람을 말려 죽였네. 돈 물어줘야겠네. 하하하, 만약 사또 앞에 가면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사기를 쳤다고 전당포의 신용이 바닥날까 두려웠던 구두색 최 씨는 결국 눈물을 찔끔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김선달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려가신 황금 10냥은 안 갚으셔도 되니 제발 그 죽은 바람 봉투를 들고 당장 나가주십시오. 결국 김선달은 한여름에 바람 한 번 쓱 붙여주고 얻은 황금 10냥을 공짜로 얻어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꼼꼼하고 지독한 전당포 주인마저 말 한마디로 울려버린 봉이 김선달의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